안녕하세요. 한방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한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세금 이야기지만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가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내놓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땅을 사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강제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인정고 시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땅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최근에 산 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세금 감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보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보상을 받으면 1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보상 채권으로 받으면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다면 3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채권을 5년 이상 보유하면 45%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방식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실제 사례로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가 땅을 팔아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양도세가 2천만 원이라면 현금 보상 시 15% 감면으로 3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상 채권으로 받으면 20% 감면으로 400만 원을 절약합니다.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35% 감면으로 700만 원을 절약합니다. 채권을 5년 이상 보유하면 45% 감면으로 9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 절감폭이 커진다는 것이 명확히 보이네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등이 보상금 지급 시 세금 감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수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감면 신청서와 보상채권 보유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약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보유 약정 후 중간에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뿐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인정고 시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여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만 한정됩니다. 감면 신청은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채권 보유 약정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보유 기간, 양도 시기, 신청 절차, 채권 보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4가지가 세금 혜택을 좌우합니다. 한방부동산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